방패갑. 네, 방패 모양의 기도를 감싸고 있는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가로 세로 5cm 정도로 평소에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만져지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포가 열과 에너지를 낼 때 이 갑상선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자, 에너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뇌가 명령을 딱 해요.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뇌하수체가 10만큼 필요하니 일을 해라고 명령을 딱 내리는데요. 그게 바로 명령어가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딱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갑상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딱 분비를 해요. 그러면 세포한테로 가서 어, 세포한테 가서 산소 유입량을 얼마로 결정해 라고 이제 전달하는 게 바로 T3, T4입니다. 우리 세포에는요, 미토콘드리아는 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와 당이 필요해요. 그중에서 이 산소를 얼마 정도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갑상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로에 그 통기구 있죠. 통기구. 그거를 적절하게 열면은 적당한 속도로 연료를 태우고 적절하게 이제 온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이 열리면은 연료가 너무 빨리 타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겠죠. 또는 너무 적게 열리면은 제대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갑상선 항진증을 갖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가 교감신경 항진, 스트레스 때 배우셨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은요,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신진대사가 막 원활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뇌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분비해, 더 일해, 더 일해. 이렇게 TSH가 자꾸만 더 일해, 더 일해 하고 이 갑상선을 쥐어박습니다. 갑상선을 자꾸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는 한 10개 세포가 일을 했다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10개 세포로 일했는데 그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꾼이 15, 10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은 세포의 숫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에 비대가 일어나고요. 비장, 비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우리가 우리 몸이 하다게 군다, 너무 할 일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많아질 게 아니라 세포를 많게 크기가 커질 게 아니라 세포의 성능을 늘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분비량이 늘어서 항진되면은 눈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레이브스 암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더워지고 열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열나고 덥고 입이 마르고 잠도 안 오고 체중도 감소하고 막 심박수도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하증은 그 반대입니다. 음. 너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대사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도 에너지가 잘 나지 않으니까 동작도 떨어지고 추위도 너무 많이 타는 거고 체중도 증가하고 대사가 안 되니까 예, 심박수도 떨어지고 혈액에 이끼가 많이 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관련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요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스트레스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내게 하면 되겠죠. 더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도록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여서 일이 잘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게, 세포 공장이 빨리빨리 잘 돌아가게, 성능이 좋아지게 하면 되겠죠. 세포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우리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리고 코큐텐 요런 영양소들이 우리가 세포의 능력을 업시키는 영양소죠. 실제로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항진이 잘 옵니다. 그래서 너무 원료가 부족하니까 세포 숫자라도 늘리자라고 해서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호르몬을 잘 만들어지게 하면 자 요럴 경우에는 어 영양소로 이제 비타민 B군이나 코큐텐이나 요런 것들을 주면 되는데요. 또는 호르몬이 또 잘 만들어지면 돼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 호르몬은요. 갑상선 호르몬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이 T3, T4는요. 단백질과 요오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과 요오드를 결합시키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 돼요. 그러면 단백질 잘 먹어주고 요오드 잘 먹어주고 아연을 잘 먹어주면은 우리가 내가 분명히 만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못 만들어 때리고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야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야. 때려 맞으니까 여기 계속 맞고 맞으니까 여기가 결절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잘 만들어지게끔 요런 영양소를 주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요 T3가 T4보다 10배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T4는 T3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환을 시키면 좋겠죠. 그 전환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셀레늄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세포 효율이 좋은 T3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비타민 B군 그리고 요오드, 아연, 셀레늄 이게 다 어디 들어있나요? 더블엑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블엑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원료인 단백질과 함께 이 더블엑스 그리고 두뇌 영양소, 두뇌에서 명령을 잘 내려야 되고 혈관으로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함께 세포 효율을 높이는 코큐텐 정도 드시면은 갑상선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나온 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예, 보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사장님 소리 공유 부탁드릴게요. 더보기에 소리 공유했습니다. 네. 요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러면은 뛰어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용을 다시 영상으로 나타낸 거였는데요.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 또 하나의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칼슘 부족 증상을 느끼는 너 혹시 잠 잘 와? 뼈는 튼튼해? 어, 혹시 짜증은 잘 나지 않아? 요런 것들을 물으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갑상선인데 뼈가 그렇게 잘 부러집니다. 예, 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있고요. 갑상선 뒤에 보면은 이 나비 모양 요 뒤쪽에 요렇게 점처럼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요게 부갑상선이거든요. 부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파라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요게 칼슘 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시토닌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중에 칼슘이 만약에 10이다. 10 항상 10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칼슘 좋네.' 하고 칼슘을 더 챙겨 먹었어요. 그러면 칼슘이 12가 되었어요. 그러면 항상 10을 맞춰야 되니까 이를 똑 떼 가지고 뼈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뼈로 보내게 되니까 뼈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좋아지겠죠. 요렇게 칼시토닌 호르몬은요. 혈중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뼈로 보내는 고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라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10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칼슘 같은 것들을 잘 안 먹고 우리가 인스턴트도 잘 먹고 자꾸 칼슘을 빼내가는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탈이 되었어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와서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뼈에서 부셔와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팔이면 이만큼만 떼내와야 되는데 이만큼 떼내오지 않고 6이나 7만큼을 떼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인체가 너무 똑똑해서 이거 칼슘이 없으면은 심장마비가 옵니다. 왜냐면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수축과 이 이완을 시키는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이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즉사하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도 칼슘을 잘 안 먹을 것 같아, 식습관으로 봐서. 그래서 안 먹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많이 떼우는 거예요. 생명 유지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D가 부셔왔는데 막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제대로 잘 갖다 붙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그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석 같은 것들이 잘 생겨요. 요로 결석, 뭐 혈액이 잘 안 흐르는 곳에 착착착착 요렇게 덧대온 곳들을 모아 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장에도 결석이 생기고 담석 뭐 요로 결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칼슘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칼슘이 너무 부족해서 내 뼈에서 가져온 것들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하다 보니까 신장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다시 내 몸에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요. 자, 내 몸에서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짧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요 갑상선도 약으로 처방을 하거든요. 어떤 약을 처방을 하냐면 요오드 방사선 치료 요런 것들을 해요. 요오드에다가 방사능을 묻혀 가지고 갑상선 세포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약으로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저하가 또 와요. 그래서 또다시 약을 먹고 항진됐다가 저하됐다가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항갑상선제 요것도 갑상선 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또는 잘라내거나 예. 세포에 우리가 호르몬은요 진짜 초정밀 우리 아주 작은 양으로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절하는데 이렇게 호르몬으로 이제 우리 몸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렇게 더 많아진 세포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나 잘라낸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또 여기서도 요거는 골다공증 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느냐? 골다공증 약으로 칼시토닌 호르몬 같은 것들이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약에 10이 아니라 칼슘이 8인데도 2를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신경의 문제도 일어나고요. 근력의 문제도 일어나고요. 뼈도 점점 약해지고요. 또 파라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제도 이제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뼈가 깎아내고 다시 붙이고 깎아내고 다시 붙이고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 노화된 타일을 놔두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탁 무너지는, 한 방에 탁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을 경우에 턱뼈가 녹아내린다. 그런 기사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양으로 생긴 문제들을 영양으로 해결하지 않고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양으로 문제된 걸 명령을 건드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는 절대 복용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 몸의 슈퍼컴퓨터를 함부로 만져서 내 몸의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렇게 알고 영양을 치료를 하면은 반드시 좋아지는 게 우리 갑상선 기능이기 때문에요. 주위에 갑상선이신 분들한테 이런 약을 먹고 이런 호르몬 처방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서 늘 춥고 늘 이렇게 칼슘 부족 증상, 잠도 잘 안 오고 막 예민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움되는 또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